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이렇게 빨리 나올지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명 뇌물수수 피의자. 검찰 조사받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요. 오늘 유감을 표명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정농단 청문회를 진행해 주셨던 야당 의원분들 모시고 뉴스앤 이슈 긴급 토론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 대변인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박 의원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겁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 즉 법의 네. 정신에 충실한 영장 청구라고 보여집니다. 단초 네. 지난주를 넘기면서 이번 주말과 일요일 네. 이렇게 넘겨서 저는 검찰이 이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론을 덜 탈 가능성이 높은데 네. 이렇게 며칠 지나면서 오히려 여론의 어떤 그 부담이 네.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네. 오늘 월요일 날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법의 정신에 투철한 그러한 청구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네. 지금 검찰에서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십니까? 영장 청구가 된다면 아마도 공범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이 다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네.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이 역시 구속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혐의를 전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네. 그리고 특가법상의 뇌물수수는 징역 10년 이상, 최대 45년까지 네.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한 형이 선고가 예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청구된다면 30일에 영장 전담 판사의 고민은 있겠으나 네.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에서 특수통이셨던 이용주 의원님도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현재 수사가 진행된 상황 그리고 네. 다른 공범자들이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을 참작해 본다면은 이번에 검찰이 영장 청구했기 때문에 발부는 거의 확실시 된다. 그러세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좀 유감이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영장 청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원님. 네. 김수남 총장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물론 이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좀 빨리 결정이 됐는데 정말 고심하면서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네. 저희 당은 그동안에는 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했죠.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죠. 그러나 정치의 영역은 사실은 법리를 넘어서 인간적인 정리의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국민 정서 부분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 당 지지자분들의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알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하는 말은 못하지만 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유감스럽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죠. 안타깝고 네. 유감스럽은데 아무튼 뭐 검찰의 결정을 네. 지금 뭐 존중하지 않을 도리도 없고 네.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워낙 중차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요. 인간적 정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일까요? 지금 현재 삼성동을 보고 계십니다. 지지자들이 한두 명씩 우중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오전에 비해서는 모여들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또 한 번에 삼성동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장 청구 소식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계시긴 할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이번 일 관련해서는 네.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만 굳이 네. 말씀을 드려야 된다면 탄핵을 국회에서 소추 의결을 하고 네. 헌재 결정이 나오고 또 이어서는 사법 절차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네.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법에 의한 지배의 예외는 누구도 없다라는 건데 네. 지금 저 삼성동에 모이시는 분들 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또 그걸 대변한다고 하는 김진태 의원이 뭐 궁궐, 사약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연세 드신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네. 법 위에 존재하는 과거의 임금과 같은 네. 이런 어떤 정서가 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이 가능한 것도 그런 요소들 때문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이제 이번 네.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네. 중요성에 대해서 다 이제 깨달으실 거고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또 공감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저분들이 또 저렇게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정리 차원에서는 네. 이해할 부분도 하지만. 없지 않다라는 네. 이 정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서 박 의원님 말씀을 하셔야 되겠다고 해주셔서 지금 기회를 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볼 때 저렇게 극성스러운 지지자분들이 저러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 같이 지금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에 없이 출마하셔가지고 저 말씀이 저게 뭡니까? 이 궁궐에서 쫓겨난 여인이 사약을 받는 거예요. 첫째 네. 저것은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을 한 혐의에 대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네. 여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네. 무슨 여왕이라든지 황제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 비유는 대단히 적절치 않고 오히려 저럼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참여를 하고 네. 그럼으로써 국민의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저것을 빼앗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네. 예,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두고 있느냐. 네. 마치 국민 주권주의 시대에 있는데 마치 왕정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네. 말씀 사약 궁궐 어느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삼성도에 모여서 저런 의사표시는 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작년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여러 국민들이 해 보여주셨던 그런 뜻을 네. 왜곡하거나 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는 의사표시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친박 의원들이 오늘 많은 반응을 냈습니다. 부관 참시 역사의 비극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법의 지배를 받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법치주의 앞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저 의원분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당의 입장으로는 채택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일부에서는 또 이제 저런 분들에 대해서 왜 당장 징계 안 하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지 염장을 하는 이런 거는 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기관은 법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또 패자, 네. 또 잘못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분들의 마음도 같이 안아야 그리고 우리 공동체 다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양쪽의 제 오른쪽과 왼쪽이 조금은 좀 다릅니다. 자, 이 모든 기준이 바로 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당시를 보고 계시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리를 받으러는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의원님? 제일 큰 관건인데요. 30일 네. 오전 10시 반에 내일이나 모레가 아닌 글피로 네. 법원이 저것을 정했다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네. 절차와 관련해서 요모조모 피하는 네.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영장이 청구되면 다음 날 혹은 네. 그 다음 날 정도이면은 구속 심사를 위한 기일을 정하는데요. 네. 3일의 시간을 줬다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준 거고요. 네. 당연한 순서로서 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뭐 법원과 이렇게 그 의사소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인들하고. 그러나 네. 그것과 관계없이 신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청으로 출두해서 네. 그 구인장의 집행 형태로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범죄 사실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네. 그 점에 대해서 검찰에서 7시간 넘도록 조서를 꼼꼼히 보고 수정했다는 것은 법정 투쟁을 선언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법원에 출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판사 경험을 지니고 계신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브리핑을 듣는 것처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요, 바로 30일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았는데 저
시점 그리고 판단의 시기만으로 볼 때는 법원이 상당히 신속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모저모를 네. 다 따져가지고 네. 절차적으로 피해 나갈 부분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한 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네. 그런 신문기일의 지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검사 출신이었던 이용주 의원께서 예. 보실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처세로 혹은 어떠한 대응 방식을 결정할 걸로 보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서를 살피는 데 있어서도 상당 시간 넘기고 그리고 4시간에 걸쳐서 조서를 변경하는 그런 절차까지 거쳤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투쟁,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라고 네. 판단한 거겠죠. 만약 이런 상태에서 30일 날 예정된 신문기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거의 100% 이상 영장 발부가 확실해지기 때문에 네.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서는 다투기 위해서는 일단 심리에 참석을 해서 네. 다퉈보겠죠. 하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신문에서 판사들이 직접 물어보는 내용들에 대해서 네. 즉시 즉석에서 얼마나 소명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박 전 대통령이 그러한 장면을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네. 불출석을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네. 제가 법률 전문가, 뭐 법조 출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당 입장과 국민 여론사에서 오늘 상당히 이 수위 조절해 주시면서 잘해 주시고 계세요, 의원님. 네. 네, 근데 대통령을 그래도 같은 당에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네. 박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상의를 하거나 이런 거에는 익숙치 않으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쭉 말씀을 듣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결단을 내리시는 이런 스타일이라서 네. 변호인을 비롯해서 법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겠지만 네. 결국 결정은 혼자서 하실 텐데 네. 저분의 지금 생각은 나는 정말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 정책 결정을 하고 수행한 거지 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최순실 관리 잘못한 건 있지만 네. 그거 이상의 잘못은 없다라는 어떤 자기 확신에 차 계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리 내지는 법률적인 유불리 이런 거 따질 단계는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의 네. 어떤 기준으로 이 역사와 국민 앞에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야 될 것인가 네. 이 기준을 가지고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장 청구에 대해서 오랜 기간 박 전 대통령 지켜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재까지도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네. 만나 뵈면 이제 늘 나라 사랑 얘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입만 열면 나라 네. 사랑 말씀하셨고 본인은 그 길 걸어온 죄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 차원에서 지금도 본인이 어떤 법률적으로 조금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추해지면 안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에는 당당히 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생각의 과정까지는 알겠는데 결론은 네. 혼자 내리시는 분이시라서 모르겠습니다. 네. 워낙 국민들에게 지금 아직까지도 사안이 마무리됐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영장 실질 심사라는 월요일 첫 뉴스를 국민들이 접하고 계시는데요. 나라 사랑 말씀하신 김에 말이죠.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면 혹시 박 전 대통령이 그 전후에 또 다른 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계신지요? 혹은 이제 이 사안이 대선 전국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텐데요. 구속이 된다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게 동정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해서 오히려 야당 측의 정권 교체에 더 힘을 얻게 돼줄 것인지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카드는 지금까지의 전국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혐의 사실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네.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 참회의 카드를 꺼내는 것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둘러싸고 계시는 변호사분들도 그렇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자신도 그렇고 통상의 관념이라든지 어떤 상식적인 그러한 인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동정의 여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올 때 네. 바로 그때 대국민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 늦어도 검찰청에 출두를 할 당시에는 네. 국민 앞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
그 당시가 그것이 동정 여론의 네. 핵심적인 변수였는데 이제는 늦었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은 법정에서 출석을 하더라도 네. 혐의 사실을 완강히 다투고 아마도 이번 영장 심사는 네. 출석을 한다면 지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심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네. 본안 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런 본격적인 재판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문제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구속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보다 더 치열한 법리 논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뭐 오후에 나오시기보다는 이제 저녁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다음 날 높다라는 넘기는-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대기는 어디서 하게 될까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용주 의원께도 여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은 네. 지금 이게 뭐 진보에 유리하냐 보수에 유리하냐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은 네. 진보 쪽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도 불리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각각 네. 당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은 네. 오히려 문재인 대표 쪽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적용될 그러세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국민들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네. 이건 저도 동의하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소위 적폐청산의 첫 발을 떼었다. 네. 이것을 확실히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를 선택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할 여지가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에서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예우하는 차원에서 뭐 구치소에서 기다리시기보다는 뭐 별도의 장소에 있으시죠. 그렇게 예. 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네.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네. 유치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렇죠. 검찰청 내라든지 아니면은 구치소로 가기보다는 네. 통상적 서초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하겠는데 이번의 경우는 경찰서 유치장보다는 검찰 내에 유치장소에 데리고 있지 않을까 유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참, 수위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이 예상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게 된다면 삼성동을 포함해서 당내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 것으로 예상됩니까? 또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법원에서 네. 결정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저희로서는 그거 받아들여야 되고요. 대선에 네.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통령이 속했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네. 속해 계시고 근데 이걸 유불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네. 뭐 박 전 대통령께도 그렇고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리고 유리 불리 미리 계산한다고 계산대로 절대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다만 저희는 이런 겁니다. 이 문제가 계속 이슈가 돼서 대선을 네. 치르는 것은 유리 불리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어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 막 너무 분해하는 분들 네. 또 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아직도 촛불의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선을 치르는 이런 구도는 네. 국민 국가에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히려 감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좀 판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가. 네. 단지 적폐의 교체, 패권의 교체, 친박에서 친문으로의 교체 이게 정말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선을 치러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나름대로 삼성동에는 좀 의원님들이 안 찾아가 계실까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법원, 이제 검찰로 해서 법원으로 가는 그날 가까이에서 그분들도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네. 본인들만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랐던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네,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도리 차원에서 정리 네. 차원에서 또 가서 뵙는 것이 네. 어찌 보면 또 이해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 치열한 한 주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말씀 주시죠, 의원님.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분들 중에 네. 저는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네. 책임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말 달라붙어가지고 저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죄가 없다, 역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저것이야말로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민망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대선의 유불리라는 것이야말로 정치공학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오로지 일관되게 꿋꿋하게 지켜봐왔고 네. 준엄하게 질책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측면을 우리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뉴스앤 이슈를 보시는 시각 4시 51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바로 2시간쯤 뒤면 광주에서 이제 다음 대선 후보로 민주당의 대세를 판가름할 윤곽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호남 경선인데 말이죠.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각 당으로 하며 일명 슈퍼위크로 불리는 대선 주자들에게 이제 운명이 걸린 한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시각이 되면요. 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검수 과정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호남 경선과 관련해서 의원님께 여쭙고 싶어요. 아마도 지금 4시 51분이니까요. 네네. 5시를 좀 넘겨야지 개표가 될 것 같고요. 네. 6시 반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예. 뭐 지금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분위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문재인 대세론이 이어질지 아니면은 꺾일 수 있는 이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든요. 전체 215만 명의 유권자 네. 국민들이 이번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네. 오늘 광주 전남북 합쳐서 호남만 네. 38만에 이릅니다. 네. 그중에 저는 과반수 이상의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호남의 유권자 여러분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표가 50% 이상 과반을 훨씬 훌쩍 넘는 득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싱거워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본선을 남겨두고 있고요. 네네. 저는 적폐를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생각과 반대로 네.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고 탄핵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도 만만치 않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선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싱거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20만 명 이상이라 말씀하셨길래 혹시 국민의당 9만 명도 혹시 연두에 두셨는지 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자연스러운 통계와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한 분의 예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더민주의 경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호남의 민심. 과거에 정권 교체라고 하면 전략적인 투표로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호남의 민심에 대해서 이분이 예언한 게 하나둘 맞아 들어갔었거든요. 잠깐 좀 보고 나서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누가 더 대한민국을 개혁할 적임자인지,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적임자인지를 묻게 되는 순간 문재인의 시간은 안철수의 시간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겁니다. 호남 압승의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문재인을 이기라는 호남의 명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자, 이 기세를 열어서 일명 반문연대라는 깃발을 계속 들고 가실 수 있을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방금 나왔던 자료화면이 네. 2월 2일자 정도 되는 화면일 겁니다. 저희들 맞습니다. 창당 1주년 기념식에 했던 말씀입니다. 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말 했을 때 사람들이 허세다. 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하도 반기문 전 대표의 전 사무총장의 일로 남아 있었고 네. 또 민주당 내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당 내에서도 아직 경선 구도가 짜이지 않은 그런 네. 상태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 또 이번처럼 토요일, 일요일처럼 경선에 흥행 아닌 흥행, 네. 도박이 아닌 대박을 터뜨린 이런 네. 것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었던 겁니다. 네. 결국 저희들은 앞으로 일주일 남은 경선 기간 동안에 호남에서 시작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원, 지지 네. 의사를 얼마나 더 확대해 갈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죠. 이런 열기가 결국 반문 연대로 될 것이냐는 문제는 이것과는 좀 더 다른 문제인 겁니다. 네. 이 당은 기본적인 입장, 특히 제 안철수 전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특정인을 반대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연대를 할 수는 없다. 네. 어떤 정책, 정강, 미래를 향한 방향을 놓고 연대나 연정 이런 걸 고려할 수는 있는 것이지 네. 특정인 반대가 될 수는 없다. 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 겁니다. 네. 물론 진행해 가다 보면은 저희 당도 향후에는 협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바른정당 내지는 민주당 네. 내지는 자유한국당과
연정을 염두를 하겠죠. 근데 어떤 형태의 어느 수준의 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저희 당의 후보가 정해지고 다른 당들도 후보가 정해진 연후에 네. 각자 그때 당의 후보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라 그 당시 시점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네. 그에 따라서 방향을 정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안철수 전 대표 보니까 적진 깊숙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 주로 계셨던 양산으로 가셨던데 적진이 말이죠. 아니고요. 그 안철수 전 대표 부산 출신입니다. 적진이 네. 아니고 안방을 좀 잃어버린 안방을 고토 회복을 하는 네. 차원에 가는 거죠. 저는 네. 반문연대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네. 반문연대라는 소위 한 사람을 왕따를 하는 권력 노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점잖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안철수 전 대표의 인격을 믿습니다. 가치 연대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뭐 홍준표 지사를 포함해서 그 네. 그쪽 후보와 또 바른정당의 사실상 거의 다 이제 주자로 확정이 된 유승민 네. 전 대표 이 두 분의 소위 보수연대가 거의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네. 보수연대 이후에 국민의당,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이러한 연대가 과연 가치연대, 정말 진정하게 국민을 위하고 우리 헌법 질서를 위하고 민생을 바로잡는, 민생을 살리는 연대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지금 비판받고 있는 대연정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여와 야가 없는 국회는 정치적 책임 행정의 원리에도 반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은 쉽게 국민의 정서상 용납되기 어렵다. 그런 측면을 지적을 해두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지금 보수와 중도 연대의 정점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예상이십니까? 아마 저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네. 생각의 끝, 목표는 그걸 겁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네. 국민의당은 호남을 근거로 하는데 9만 명이 지금 경선에 참가해서 대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호남 국민들의 깊이 있는 어떤 개혁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뒤로하면서 오로지 사람 한 사람을 반대하는 네. 그런 반문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저는 안철수 전 대표님도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현님께 여쭤봤는데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왜냐하면 누구를 왕따시키는 정략은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 저희 당 내에서 그렇고 저희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누구를 왕따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은 호남 정서에 있어요. 뭐냐. 문재인 대표가 네. 민주당의 대표 후보로 나온다 한다면 그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문재인 대표께서 이전에 참여정부 있었던 일, 그 이후에 네. 호남 관련한 여러 가지 말을 바꿈, 그리고 앞으로 통합과 관련한 이후에 대선 이후에 통합 관련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네. 전 국민의 의문이기도 하고 호남에서도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만이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으로서 그쪽을 하겠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철수 전 대표로서 안철수 후보로도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선택을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이지 네. 문재인을 반대한다. 문재인을 왕따시키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같이 연대를 한다. 뭐 그런 그렇죠. 취지셨는데요. 그게 왕따예요. 지금 뭐 왕따가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설명은 들어보면 왕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정현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보면 자유한국당은 예선만 하시고 본선은 편히 쉬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의견을 여쭙습니다. 자, 그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네. 그 지금 1등하는 당의 1등하는 후보 측에서만 자꾸 자기들 왕따시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왜 계속 반복되는가. 이거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이 무엇인가. 네. 그건 제도의 개혁이고 그 제도의 개혁에 궁극에는 개헌이 있다. 네. 그래서 대선 전 개헌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그냥 개헌한다고 약속한 대통령들은 그걸 안 지키더라. 네. 그래서 대선을 전후해서 개헌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네. 국민들한테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네. 적폐청산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적폐적 요소가 여기서 오늘 시간이 그럴 테니까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민주당과 문재인 그 소위 그룹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래서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지지도가 얼마나 정말 뭐 미미했었습니까? 네. 이 탄핵의
그 덕을 봤을 뿐인데 갑자기 본인들만이 정의와 선을 독점하고 본인들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그 방법도 촛불의 힘으로 하겠다. 네. 돈 놓아라.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이거 정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거고요. 저는 제가 뭐 두 당의 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 좀 약간은 너무 고무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거를 저도 쭉 그동안에 지켜보면서 네. 지금도 그게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호남의 더 많은 민심은 어떤 진짜 정권 교체, 네.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 교체 이게 더 큰데 다만 문재인 후보가 믿을 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안철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호남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라는 이런 집단적 전략적 선택 행위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너무 지금 그래서 이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도 강진 가서 몇 년을 그렇게 했지만 네. 결국은 전략적 선택 앞에서 불쏘시개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철수 후보가 지나치게 너무 업되어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번에 두 분께 일제히 저격을 해주셨는데요. 촛불바람을 타고 결국은 시대정신이라는 것 없이 올라서신 거 아니냐. 또 한 분께는 호남 민심 이용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촛불바람은 그때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네. 촛불바람이 일어난 거고요. 사실은 지난 9년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소위 9년간의 적폐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사이에 경제가 추락하고 이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인권은 짓밟혔습니다. 국정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고 탄핵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검으로 이어지고 검찰 2기 수사로 이어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래된 묵은 적폐의 청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열망, 정권교체 열망이 우리 국민들에게 적어도 70% 이상 확실하게 있다. 네. 그럼 정권교체를 누가 제대로 하겠느냐, 그 정신을 누가 제대로 받겠느냐, 그것은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적폐도 청산하고 개혁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민주당 내에서의 행태만 봐도 그 특정인과 그 중심에 있는 패거리들이 예, 당연히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이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인 대표를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다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의견이 다른 사람 다 나가게 만드는 그런 그 행태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을 통합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행동으로 말로 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방금 네. 드린 것처럼 저희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호남 민심은 이겁니다. 문재인 후보 훌륭합니다. 하지만은 믿음지 못하다라는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포기하지 말고 정권교체 대안으로 나서라. 네. 보다 나은 정권교체, 적폐청산도 할 수 있고 통합도 이뤄낼 수 있는 후보, 그런 대통령 후보로 나서라. 이번에 호남이 한 번 더 밀어주겠다. 네. 이게 지난 토요일, 일요일 날에 호남의 민심이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더 아름답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패거리 해서 잠깐 말씀 멈추셨었는데 박 의원님 기회 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이용주 의원님은 잘 하십니다. 네. 국회의원도 잘 하시고 법사위에서 참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데 맞습니다. 국민의당에도 희망이 있고 안철수 전 대표님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반문연대가 아니라 가치연대가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집권 이후에도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고 네. 그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살릴 수 있고 일자리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당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안철수 전 대표님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연대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와 함께하는 그러한 가치 연대가 됐으면 진심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이 꼭 한 말씀 더 하고 싶으시네요. 네. 저나 네. 저희 당의 다수 의원들 또 네. 바른정당 또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분들 네. 그리고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상당수 분들,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그 가치의 연대입니다. 네.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 관통하는 가치, 네. 이거를 구현해내는 개헌을 고리로 한 이 네. 연대를 하자는 이게 가치 연대지. 분노하라고 해서 국민의 일부분을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랬듯이 편을 갈라가지고 청산하려고 하고 이런 식의 네. 이것이 가치 연대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죠. 딱 한마디, 제가 딱 한마디, 뭐 딱 한마디만 하고 바로. 네.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영기 아니 거기 의원님도 후보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예전에 민정수석 계실 때 제가 민정이 비서관 한 사람이고 법무비서관 한 사람입니다. 분노하지 않고요. 우리는 제도와 문화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는 규명하고 청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노 얘기도 했고, 자, 인려 다야구도에서 어떻게 적폐 청산할 겁니까? 협조가 안 되면. 그랬더니 촛불의 힘으로 하겠다. 이거 다 문재인 후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방금 이제 정영기 의원님께서 네. 개헌을 연대로 한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뭐 민주당 입장을 대변한 네. 건 아니지만은 예, 저희 국민의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수 많은 의원들도 또 반대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개헌이라는 부분은 각 당의 모든 후보들이 개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기도 합니다. 네. 분권정도 대통령제로 중임제를 할 것인지 이원 집정중임제 할 것인지 분권은 대통령 각각 다른 안이 있고 이미 또 하나는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단일한 개헌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은 그리고 대선 전에 개헌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은 그건 모든 그렇게 정당이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개헌을 매개로 한 연대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개헌을 담보로 한 연대. 네. 개헌의 담보에 대해서는 이미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연대 협치 방안들을 네.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긴 이게 할 있습니다. 겁니까 지금? 한다는 말씀해 오는 뭐 보니까 국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같이 하는 거죠 전부 다. 민주당하고 하자니까요. 네, 이 방송은 다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자유롭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짧지만 굉장히 치열할 대선 네. 전국을 예고하는 오늘 토론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첫 경선이 펼쳐지는 날 광주여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한참 진행 중인데요. 김문영 기자 나와 계신지요? 그거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경선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오후 2시부터 공식 행사가 시작됐는데 8,300석의 자리가 대부분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후보자들은 1시간여 전 정견 발표를 마쳤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압도적인 경선 승리만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 수 있다며 준비된 후보는 호남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야를 넘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시키겠다고 말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은 정권 교체를 넘어 진짜 교체를 원한다며 호남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뜨거운 경선 열기는 오전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이 도착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고 경기장 내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기호와 이름은 기본이고 응원가를 만들어 부르는 등 마치 월드컵 경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선 현장 투표는 지난 22일 이미 완료됐고 호남 지역 ARS 투표도 어제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방금 호남 지역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를 마쳤고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이 모든 투표 결과는 오후 6시 40분쯤 합산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구치기냐,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격을 시작하느냐는 약 2시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